안녕하세요. 벨라입니다. 大家好. 오하이오. 이제 얼마 전에 금 한돈이 100만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렇게 이제 지금 경제도 안 좋은데 금가스 미치도록 올라가고 또 물가 상승도 만만치 않게 계속 올라가고 점점 우리의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은 그 화폐 가치가 왜 하락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화폐라는 것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현금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그 통화량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미국에서는 달러를 쓰고 있고, 뭐 일본은 엔화, 뭐 중국은 위안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고 있는데, 이런 자국의 통화 가치가 우리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우리의 돈 값어치가 이제 떨어지는 것을 많이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글로벌 사회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세계 경제의 영향, 그리고 유가 파동에 의해서 우리나라 물가도 출렁이게 되고요. 그리고 수입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곡물이나 그리고 뭐 쌀 같은 경우나 그리고 그 원자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산업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폐 가치가 어떻게 이제 하락하는지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통화량 증가입니다. 자, 통화량 증가는 곧 유동성이 확대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통화량 증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못 느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돈이 늘어나서 이렇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데서 실감을 못 했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통화량이 엄청나게 풀렸거든요. 왜냐하면 이 방역을 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재정 지출을 확대를 하면 돈을 많이 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돈들이 넘쳐나서 이 시대에 통화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주식이나 부동산이 폭등하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벼락거지, 벼락부자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갑자기 돈을 번 사람도 있고 상대적으로 또 돈이 없이 가난하게 사는 그런 모습들을 겪고 있는데요. 이거는 통화량 증가라는 거는 경제 규모에 비해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몰리면 돈의 희소성이 떨어져서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만약에 현금 뭐 1억을 가지고 있다고 치면 그 1억으로 부동산 값이 갑자기 폭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1억 가지고 있는데 그 1억짜리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뭐 5억, 10억을 지금 돌파하고 있는데 1억으로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억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금액들이 점점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현금은 조금 무용지물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입니다. 자, 물가 상승은 지금 많이 체감들 하고 있을 텐데요. 이제 인건비가 오르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서 모두 전반적으로 모든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하다못해 이제 마트에 가면 요즘은 과일값이 한 20% 정도 올랐고요. 겨울 되면 귤 한 박스에 뭐 5kg, 10kg짜리를 만 원대에 살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10kg짜리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2kg, 3kg짜리로 만 원대에 뭐 아니면 2만 원대에 살 수도 있고요. 지금 딸기 같은 경우도 만 원 이하 제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또 딸기 같은 경우도 뭐 킹베리, 크랜베리 해가지고 뭐 설향 딸기 해가지고 특수 작물로 해가지고 오히려 가격을 높이 해서 이제 파는 것들인데 과일값도 너무 비싸고요. 사과도 비싸고요. 그리고 마트 가면 또 다른 생필품도 다 올랐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건축 자재 값도 많이 올랐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그런 자재들도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레뮤콘 같은 그런 석유 그런 것들이나 그리고 건축 자재 같은 철근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가지고
집 짓는데, 그리고 건축비가 상승을 하니까 당연히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유가 파동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기름값이 비싸거든요. 1,600원 이상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요. 경유도 지금은 1,500원 이상 이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올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인해서 살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지갑이 점점 얇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화폐 가치 하락을 좀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시점이고요. 이제 세 번째는 환율 상승이에요. 자, 환율 상승은 저도 많이 최근에 근래에 들어서 IMF 이후로 처음 이제 느껴보는 그런 현상을 보고 있는데요. IMF 때는 거의 1,500원 이상 넘어갔었잖아요. 1,700원, 2,000원까지 이제 올라간 적도 있었는데요. 그때 달러 투자하는 사람들은 많이 돈을 벌었었고요. 지금 또 미국 유학 보낸 사람들 되게 타격을 많이 클 거 아니에요. 그만큼 환율이 올랐으니까, 지불해야 돈이 너무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또 우리가 수입해서 오는 물건들을 달러로 이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게 되면 점점 그 구매력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화폐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 금값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예전에는 이제 한돈에 20만 원도 안 됐던 거, 10만 원도 안 됐던 금액이 지금 100만으로 지금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한돈 살 수 있는 그 금액 자체가 너무 이제 커진다. 그래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환율도 영향도 있고요. 또 전쟁도 계속 터지고 있고 그래서 또 불안정한 그런 심리의 그런 실물 가치 자체가 이제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미국 의존도도 크고요. 그리고 기름도 다 수입을 하고 있고 또 농산물도 많이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가 세계 경제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돈 화폐 가치가 더더욱 떨어지고 있는 것을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요, 금리 및 세계 경제 상황인데요. 자, 금리는 이제 한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유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돈이 많이 풀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대출 받아서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버블을 꺼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쉽게 시행하는 게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건데요. 그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대출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타격이 큰 거죠. 1%만 올라도 그 금액 차이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요. 그에 반면에 내 월급은 그만큼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거를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성장률도 점점 이제 떨어져서 우리나라가 먹고 살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고용을 지금 많이 안 하고 있잖아요. 대기업에서나 뭐 공기업에서나 공무원들도 지금 점점 이제 신규 채용을 점점 줄이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버는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쓸 돈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국가 경쟁력도 약해져서 지금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로 계속 그 관세에 대해서 압박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거에 타격이 많이 커가지고 또 점점 기업도 어려우면 우리 경제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뭐 부자인들은 이렇게 많이 못 느끼고 있겠지만 소상공인들이나 이제 저소득층들은 더 피부로 많이 와닿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점점 하락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점점 떨어지는 화폐 가치를 이제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현금보다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뭐 비트코인을 하거나 금을 사는 이렇게 실물 가치에 대해서 이제 보유를 하려고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부동산보다는 주식을 많이 띄워서 이제
주식을 띄우면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규 채용도 늘어나고 또 투자가 또 활발해지고 또 외국에서도 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조금 전반적으로 안정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주식보다는 아직 부동산에 이제 의존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또 지금 되게 여러 가지 이제 난관이 많이 있잖아요. 세금도 많이 올린다고 그러고, 뭐 양도세, 뭐 자주택자 양도세를 이제 혜택을 이제 줄인다고 하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토지 거래 제한을 하고, 또 뭐 청약 과열지구 조정 지역으로 인해서 또 이제 취득세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세금들도 이제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점인데요. 그래도 이 화폐 가치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내 자산을 어떻게 하면 조금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고요. 또 이런 화폐 가치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소비자들도 점점 이제 지출을 줄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거라서 이제 나라 전반적으로 그 우리 국민들도 같이 고민을 해서 어떻게 이 난간을 타개를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또 실천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되고 있습니다. 大家都今天快乐，再见，谢谢，감사합니다.